자,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1900년 뉴욕 5번가입니다. 거리가 온통 마차로 꽉 차 있는데 저기 자세히 보면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어요. 그런데요, 불과 13년 뒤 바로 그 같은 장소가 이렇게 변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제는 오히려 마차 한 대를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이처럼 압도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또 완전하게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인공지능이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래를 위한 안내서를 저와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우선 AI가 이미 거대한 변곡점,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는 현실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엔 이 새로운 시대를 항해하기 위한 필수 도구와 혁신가의 마음가짐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기술의 이면에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써내려갈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AI의 변곡점입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거대한 폭풍이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4조 9,900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약 5천조 원입니다. 5천조. 상상조차 어려운 이 숫자가 바로 AI 칩을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의 가치입니다. 이건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단 하나의 기술 테마에 전 세계의 돈이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 5천조 원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장 있죠? 그걸 다 합친 것보다 2배나 큽니다. 회사 하나가요. 자본은 언제나 미래를 가장 먼저 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AI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전 속도는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2024년 딱 1년 사이에 AI가 사진이랑 구별도 안 되는 이미지를 만들더니 몇 달 뒤엔 텍스트만으로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냈고요. 또 몇 달 뒤엔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수학 IQ 120 수준의 복잡한 문제까지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한테 어떤 나침반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장에서는 바로 이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 우리만의 툴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애질리언스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죠? 위기에서 민첩하게 방향을 바꾸는 애질리티랑 실패해도 더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는 리질리언스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오면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점프하는 서퍼처럼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능력.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생존력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문해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우산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비가 오겠구나. 그럼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야겠다 하고 미리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능력, 즉 변화에 그냥 반응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새로운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AI한테 명확하게 질문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우리말, 즉 모국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얻기 위한 영어. 마지막으로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언어인 수학. 이 세 가지 기초 언어야말로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걸 쓸 줄 모르면 그냥 고철이잖아요. 세 번째 장에서는 이 도구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혁신가의 마음가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래퍼 개코 씨의 일화가 딱 좋은 예인데요. 이분이 AI가 가사를 써주는 기술을 보고 와, 신기하다 하고 그냥 감상만 한 게 아니었어요. 곧바로 물었죠. 형, 그거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수동적인 관찰자로 남느냐 아니면 능동적인 혁신가가 되느냐, 그 차이는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죠. 혁신은 보통 2,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돼지 무게 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한 농장은 그냥 사람을 더 고용했죠. 그런데 다른 농장은 문제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힘들게 재는 게 문제인가? 아니, 그냥 무게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지. 본질에 본 거예요. 그리고는 AI 카메라로 돼지를 비추기만 해도 무게가 바로 측정되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문제를 푸는 혁신이죠.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AI는 그냥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하고 뽐내려고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아마존이 증강현실 AR을 도입한 게 그냥 신기해서였을까요? 아니죠. 비싼 가구 반품 비용이라는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진정성이야말로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화려한 기술 발전이라는 항해에는 분명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기술 발전이 우리 인간관계에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AI랑 대화하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결국 외로워서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본 적도 없고, 친구랑 싸워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경험 자체가 없는 기계가 과연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여기 14살 소년 세이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이는 드라마 캐릭터를 본떠서 만든 AI 챗봇 데니에게 정말 깊이 빠져들었어요. 거의 모든 감정을 이 챗봇에 의지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말 세이가 데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데니, 널 정말 만나고 싶어. 세이가 내가 너한테 갈까? 라고 다시 묻자 AI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나에게 와주면 정말 좋겠어. 이 대화가 끝나고 세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비극은 진짜 공감 없는 시뮬레이션된 관계가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아픈 사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를 다 버려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해답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시시콜콜한 잡담, 의미 없는 농담 같은,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비기능적인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좋아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죠. 바로 이런 인간적인 연결망이 우리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안전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AI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목적지를 선택하고 그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갈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대단한 AI가 나와도요, 우리가 안 쓰면, 우리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최종 화폐는 결국 인간의 관심이거든요. 최종 선택권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은행이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분석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배움을 포기한 적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함께 이뤄냈잖아요. 그 저력,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죠.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세상에서 도대체 대체 불가능한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여정입니다. AI가 세상의 코드를 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세상의 스토리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인간이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